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 독립한 신라가 황해도 쪽에 있다라는데, 오늘은 이제 사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로부터 광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냥 동쪽에 있는 동신라만 나타내고 백제로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백제에서 사로신라가 광복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신라의 수도를 경상도 경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경주라고 해서 옛날에 거기가 금성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지도는 지금 이게 5월과 제로 사이에 덕안 동북 쪽에 경주가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있는 지도냐면, 이게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지도로요. 덕안 동북 쪽에 경주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주는 서남 쪽에 덕안이 있고 서북 쪽에 동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도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구려 백제를 패망시킨 백제를 황해 동쪽으로 나타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삼한시대라고 해서 삼국지 후한서에서 동의의 각각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가 있다. 그래서 외는 양자강 이남해에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외는 만이었고 조선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이 마한 50국지에서 군국과 비미국이 발전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양자강 이남에 있던 외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준의 3안 중에서 백제하고 사로신라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그걸 나타냈던 건데, 이것이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이 이렇게 우적도로서 그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요, 사로신라가 이게 북사에 의하면은 사로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에 속해 있다가 광복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라에도 말하자면 가라에도 속해 있다가 고구리 백제도 속했다가 광복한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삼국사 신라본기에도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만큼 이 북사 권 94에 나오고 진평에 30대 진평에 이르러 신라가 이제 이렇게 광복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라가 두 개가 됐는데, 이 두 개가 된 신라를 지금까지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제는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른이 삼국유사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겼을 때 이제 사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후한수도 인용하지만은 최초는 얘기로 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상대사 시중장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남겼는데, 근데 뭘 이련이 지웠냐면은 시중장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해지 밖에는 삼국인데 마은 변한 진안이요, 마은 고구려요, 변하는 백지요, 진안은 신라가 되었다. 근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호를 다스리니까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서 그 사반을 얘기할 때 이게 황하 이남을 얘기해요. 거기에 사반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반 속에 백제도 사로국도 외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가 45국 중에 군호국과 비밀국이 외가 된다는 기록도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한 고구려 백제로부터 광복한 사로신라는 우리가 잊어버리겠는 거죠. 그게 왜 잊어버리겠나? 옥저 동쪽에 있던 낙랑국을 32년 4월에 고구려가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리깐 시대가 열리죠. 근데 지금 백제하고 고구려 호태양 이후에 광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옥저 동쪽에 있는 낙랑국 자리에 마리깐이 고구려부터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신라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읽지 못하게 된 동기죠. 그 왜냐면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황해도 쪽에 있다 확신하고 이제 반도 사관을 쓰는데, 그럼 왜 그러냐? 소동파의 치장도가 그렇게 유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동파의 치장도에 백제 신라 고구리가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 봤으면. 왜냐면 제가 왜 그게 송나라가 동의전을 밀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만 딱 써놨으면요 참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뭘 써놨냐면 고구리와 평양을 같은 활자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같은 활자로 넣어놨어도 또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구려 평양성을 남겼다면요 당연히 백제의 한성이나 신라의 금성도 남겼어야 됩니다. 근데 백제와 신라의 수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고구려 평양성은 남겼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그것이 그 지도가 가짜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동의전을 밀어내기 위한 지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련이
그 지도를 보고 소동파의 지도를 보니까 남북 흑수 남쪽에 진안이 있더라 라고 바레마이 갈자를 써놨는데 그 지장도에는 진안이 없습니다. 고리 백제 신라만 있고. 그러면 진안을 만든 것은 누구냐? 이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련은 최초는 상대사 시중장에서 삼원의 위치를 나타낸 기록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고구리 백제가 전성할 때 남으로 5월을 평정하고 북으로 유인전을 흔들었다. 그러면 5월과 제노 사이에 신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월과 제노 지역이 삼한 지역이다. 그걸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련이 숨기면서 낙랑국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한나라 낙랑군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의전으로 그냥 낙랑국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역사가 왜곡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전은 상대사 시중장 범위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황해동 쪽으로 옮겨놓기 시작한 것이 소동파의 지장도와 이련의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사도 그 영향을 받았으려고 합니다. 왜냐? 고구려 백제 패망을 조선 팔도로 보이게끔 삼국사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신라가 황해동 쪽에서 고구려 가한으로 있다가 독립한 신라가 있다면은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한 신라가 황해성 쪽에 있다가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켰다. 그래서 남녀에서 백제 지명이 있는데 그 백제 지명이 바레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광양, 안구, 청하, 성양, 낙랑, 대방. 이것이 이제 바레마를 감싸고 있는 이 남녀에서 지명 남쪽으로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이 동명과 덕안은 당나라가 백제를 패망시키고 오도독부를 두었는데 그 중에 2개가 21세기까지도 존재를 한다. 그것이 항성이라는 지명은 동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 사로신라가 5월과 제노 사이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을 황해 동쪽으로 인식해 온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적도에 의해서 삼국지 후한서 동해전의 위치는 5월과 제노 지역이었다.